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시국TV입니다. 서남열입니다. 김철우입니다. 강철부대 아주 재밌게 봐요. 보고 계세요? 여성 시청자, 그러면 남녀노소를 간과하고 그 군사 매니아 덕후가 아니더라도 재밌게 만드는 것 같아요. 멋있잖아요. 그 채널 A에서 외주를 줘가지고 만드는 건데 의외로 그런 것에 시청자들이 열광하는 그런 것이죠. 최정예 특수부대 요원들이 예비역들이 모여서 네.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거. 아, 지역 훈련에 가까운 그런 또 그것도 경쟁이 있잖아요. 정말 신나요. 어느 부대 출신이냐라는 그런 거 재밌게 하고, 강철 부대 그 스타인 박군이 결혼을 했느니만은 이런 것까지 그 주요 뉴스로 그 떠오를 정도로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갖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자신이 속했던 부대의 명예를 걸고 또 현재 그 부대와 관련 있는 사람들의 정말 그 지원과 응원을 받으면서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을 한다는 거, 이거 신나잖아요. 서바이벌 게임이 이제 그 실제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데 가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폭발적인 관심인데, 우리나라 그 서바이벌 게임의 그 상당한 그 인기를 끌었던 저 예비역 대위 이근. 이근 이름도 심플해요. 해군 특수전단 출신입니다. 이근 대위가 몰래 우크라이나에. 그렇죠. 그 진짜 생과 사를 다투는 서바이벌 게임에 갔는데 최근에 뭐 부상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동료 나왔어요. 몇 명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했어요. 지금 침략을 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갔죠. 여러 명이 같이 갔다가 다른 분들은 귀국을 하고 본인은 현지에 남아서 특수부대에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근황을 알려오곤 있는데 최근에 부상을 좀 당해서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하고, 또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와요. 제발 좀 안전하기를 빌어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런 의외적인 돌출 행동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이 대한민국처럼 안보가 위중한데 국민들이나 특히 젊은 층이 뭐 병사 급여가 얼마냐라 이런 것만 따지는 것보다는 전투 현장에서 생생한 그런 것을 직접 체험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 꽤 있다고 봐요. 아니, 어떻게 된 게 옳으니 그르니 처벌을 받니 안 받니 법에 저촉이 되느냐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따질 필요 있을 때는 따지더라도 지금 이근 대위가 한 말이 아주 가슴에 와닿아요.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도와주러 가야 한다. 그렇지. 국력이 그만큼 됐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아무 잘못도 없이 다치고 죽은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정말 피가 끓는 해군 특수전단 출신답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미화하려는 게 아니고, 신임 그 국방차관 신범철 차관도 그런 얘기했지만은 비군사형 군수 지원을 한다라는, 그다음에 다양한 정책적인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그 어려움과 또 군의 어려움을 우리가 지원하고, 어떤 행위든 국제법을 위반한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 가치 동맹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비난하는 건 맞지만, 이 전투 경험, 이 전투력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 체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전쟁을 일으킬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어떤 법적인 시비를 떠나서 그런 현장에 뛰어드는 것은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기에, 또 법적인 잣대만 들이대기에는 우리 젊은이들의 피 끓는 열정, 이런 거는 높이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100% 공감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주 초급 장교 때 부대에 인사참모를 찾아간 적이 있어요. 저녁에 맥주 2병 사들고 그래? 가서 인사청탁을 하러 해외 파병 좀 보내주세요. 전투 현장에. 파병. 그 당시에 레바논 파병 문제가 미국과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듣고 1번 타자로 내가 지원을 하고 싶은데 좀 힘 좀 써주세요. 그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이라고 하는 걸 체험하고 내가 거기서 서바이벌 게임을 하듯이 전투를 수행해보고 싶은 마음에. 근데 그러니까 결국 안 됐지만. 이근 대위와 같은 강철 부대, 우리 특수전 부대의 역량,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 국내용으로 우물 안에 개치는 것보다는
그렇다고 뭐 대한민국 회사들이 만든 PMC, Private Military Company 같이 미국이나 다국적 용병에 의한 그런 시스템을 발전하기는 제한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획력과 또 전투 현장 경험을 높이 사는 측면에서 이런 것도 우리가 가볍게 봐서는 안 될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가슴 뛰는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격려하고 박수치고 응원을 보내지만 현실적으로 위법이라고 그래요. 우선 여권법 위반 문제가 하나 있답니다. 두 번째는 형법에 위반된 여권법 위반 문제는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지역에 무단으로 입국했을 경우 여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법에는 사전죄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가 전쟁을 선포하지 아니한 전쟁터는 사적으로 싸우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경우 사전죄라고 하는 죄목이 있는데 대한민국이 선전포고를 하거나 혹은 전투를 위하여 명령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을 상대로 전투를 한다면 이 법률 조항 위반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게 아직 적용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최첨단 일론 머스크까지 데이스타링크를 동원해서 정확하게 적의 표적을 제공해주는 그런처럼 민간 기업들이 전쟁의 승패에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그 전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북한하고 상대를 하고 있지만은 이근대의 이런 특수전부대 용사들 출신들이 현장에 갔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아젠다로서 민간 기업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게 아닌가 맞아요.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민간 군사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알려진 바로는 블렛 K 트라이셀 실드 컨설팅 등 이런 민간 군사 기업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경호 인력, 대테러 인력, 대테러 인력 이런 것들을 운용하는 민간 회사지요. 근데 이 경우는 국가 간의 전쟁에 합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근대위 같이 피가 뜨거운 분들이 지금 여러 명이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출국을 했고 현재 있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빌어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말이죠. 이게 너무 소영웅주의 아니냐. 한번 떠보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안전하게 무사하게 돌아오는 것, 비행기가 안전하게 무사하게 돌아오면 그게 뉴스가 되겠습니까? 다치고 부상을 입었다 그래야 큰 뉴스가 되는 것처럼 그러한 자가 발전적인 소영웅주의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강철 부대 출신들이 그런 게 갔다 왔다는 거는 일단 법적인 처벌을 다 마무리 짓고 나면 새로운 인기몰이하는 데 이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새로운 평가됩니다. 컨텐츠를 이제 창출을 해서 또 다른 이제 효과를 누릴 수도 있겠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용병 훈련 교관을 300명 넘게 고용을 해서 운영 중이라고 제가 외신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전투력 운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G 통제거든. 커맨드 앤 컨트롤. 내가 원하는 공격 목표는 이건데 명령과 G 통신이 안 되면은 요번에 러시아 장군들이 많이 사망을 했는데 그걸 추적을 해봤어요. 왜 장군이 죽냐? 뒤에 있는데 대부분. 근데 보니까 통신이 안 되니까 스마트폰으로 통신하다가 적한테 표적이 노출돼서 그냥 저격당했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와요. 영국의 스페인이라는 한 남성 이야기가 외신에 있었습니다. 아내와 자식을 둔 채 우크라이나에 뜨거운 피 때문에 입국을 했다가 누구도 자신들을 케어해 주지 않으니까 무서워서 추운 곳에서 벌벌 떨다가 그냥 돌아왔다고. 드라마틱한 영화의 주인공처럼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럴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누구도 자기를 케어하는 사람이 없고 전투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전쟁 현장은 헐리우드 영화처럼 드라마틱한 게 아니고 따분하고 지루한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젊으신 분들 피가 혹시 뜨겁게 뜁니까?
그 재미로 가는 곳 절대 아닙니다. 전장터는 냉혹하고 고통스럽고 아픈 곳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훈련을 해보면 알잖아요. 근데 저는 늘 생각하는데 그 멀쩡한 사람도 예비군 훈련 가면 이상하게 변하는데 춥고 배고프고 그다음에 졸리는 거예요. 졸려. 왜 이렇게 그 가면 졸리는지. 추워도 졸려. 추워도 졸리는데 졸리는 이유가 신선한 자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게임하면은 밤새도록 며칠 밤을 새워도 안 졸리는데 왜 군이나 심지어 전장에 가면은 졸다 죽잖아요. 대부분. 6.25 전쟁 때도 그 추위에도 졸다 죽는 경우가 많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저는 뭐 안방통수보다는 그래도 가슴이 뜨거우면 액션을 취하는 사람을 응원하고 그게 옳다고 믿지만 그래도 전장터로 가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장애도 있고 또 가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기여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의 기조나 그 가치동맹적인 차원에서 저도 한 말씀 보태고자 하면은 실전을 방불하는 경험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전쟁의 목숨 위에 나라들이 수십만 명, 미사일 한 바로 87명이 사망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최근에 어제. 근데 이런 것을 그 전쟁 현장을 너무 희화화하거나 웃음거리나 흥미의 소재로 그렇죠.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강철부대 이근대위 무사히 돌아와서 뵙기를 바랍니다. 꼭 우리에게 좋은 스토리로 다시 화면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국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